서울 평창동의 언덕길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이 새벽 6시의 겨울찬 공기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회색빛 돌담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넝쿨은 이미 갈색으로 말라버렸고 그 뒤로 보이는 기와지붕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저택의 정문은 육중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흔적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고리는 노쇠로 되어 있었지만 녹이 슬어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강용진 회장은 올해로 73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주름잡던 GJ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사업은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했고 강남 개발과 신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회사 경영도 세 자녀에게 맡긴 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강 회장은 침실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어버렸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가 지고 있는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소화제까지 총 8개의 약을 챙겨 들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은 넓었지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식탁은 6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컸지만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강 회장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죽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김치와 단무지 몇 조각을 곁들여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수저를 집을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는 10여 년 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투병하던 마지막 몇 달 동안 강 회장은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아직도 그 여자가 남아있지요? 강 회장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임종을 지켜본 후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 자녀는 각각 GJ그룹의 건설, 금융, 유통 부문을 나누어 맡고 있었습니다. 장남 강태석은 GJ건설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고 차남 강민석은 GJ캐피털의 대표이사, 막내딸 강유리는 GJ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평창동 저택에는 좀처럼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형식적으로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써야 했고 기사 내용도 집중해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원에는 그가 직접 심은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그의 아내가 좋아했던 장미꽃이 심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비서실장 김성호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김성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강 회장과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는 신뢰받는 부하였습니다. 그는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강 회장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접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성호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일을 도와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간 사생활 오픈에 대해 극도로 꺼려하던 터였기에 가사도우미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생활하기에는 집이 너무 컸고 청소나 요리 같은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왔나요? 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력서를 검토해서 적당한 분들로 추려봤습니다. 김성우는 서류 가방에서 이력서 5장을 꺼내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쓰고 이력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가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력서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 서하은, 나이 26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개인 가사 도우미.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강 회장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하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왠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이나 나이에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서하은 씨로 하죠. 내일 오후에 면접을 보겠습니다. 김성우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경력이 많은 중년 여성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다른 분들은 경력이 더 풍부한데 괜찮습니다. 그분으로 하죠. 연락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하세요. 김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강 회장을 모셔온 사람이었기에 회장의 직감을 믿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서하은이라는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울 동작구의 낡은 주택가 한 모퉁이에 있는 반지하 방에서 서하은은 내일 면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6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나이에 비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고 혼자 살아가는 일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은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가 차고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은 지상과 같은 높이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하루 중 몇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하은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하은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정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회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을 해도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은은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그녀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제빵 기술을 배웠고 개인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면접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창동 단독주택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도 발에서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널 책임질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세상이 우릴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널 사랑했다. 편지 끝에는 강용진이라는 이름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편지를 다시 접어서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살면서 하은을 키웠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재혼을 생각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은만을 위해 살았고
임종할 때까지 강용진이라는 이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하지만 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책임지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하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하은은 평창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평창동은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서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손에 든 주소를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그 집이 나타났습니다. 회색빛 돌담과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인 대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 하은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리인으로 보였고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면접 오신 분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하은입니다. 관리인은 하은을 안내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하은은 그 집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실 천장은 높았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서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은 고급스러워 보였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강용진 회장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70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넓었고 흰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날카로웠는데 하은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은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은 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익숙한 얼굴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시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면접은 거실의 소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청소와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빨래나 정리정돈도 괜찮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그는 하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사셨나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살았습니다. 상도동. 강 회장은 그 지명을 되뇌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상도동은 그가 젊은 시절 가끔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질문에 하은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야 할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미숙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미숙. 그 이름은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1986년 전남 순천에서 만난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도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숙, 그분은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은은 그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의 충격,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시 정신이 없었네요. 강 회장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은을 단순한 면접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고리였습니다. 내일부터 일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숙식 제공입니다. 방은 2층 복도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은은 그 조건이 다른 곳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관리인이 하은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고 작은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서울 시내의 야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짐을 풀며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를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986년 순천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는 서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늘 만난 하은과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눈매,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일까? 강 회장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만약 하은이 서미숙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40년 전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밤을 지새웠고 하은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은은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강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메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계란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도 준비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하은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던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하은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강 회장이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하은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혼자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관리인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주방에서 그의 모습을 살짝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첫 숟가락을 떠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죽의 간이 딱 맞았고 스크램블의 부드러운 식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미역국의 맛은 오래전 어떤 여인이 끓여주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지만 하은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 회장은 평소처럼 거실의 안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식기를 치우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소리를 최소화했고 그릇을 정리할 때도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강 회장은 신문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주방 쪽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은의 존재감은 미묘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곳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전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의 먼지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하은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청소를 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식당을 시작으로 2층 복도와 화장실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집은 정말 컸습니다. 방만 해도 6개가 넘었고 서재와 응접실 그리고 작은 운동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1층 거실 정도만 생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서재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었는데 쇼팽의 야상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듣던 곡이었기에 하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과 나물 몇 가지를 곁들였습니다. 강 회장은 점심을 먹으며 하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네요. 어머님께 배우셨나요?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으셨고, 그렇군요. 강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은은 정원 정리를 도왔습니다. 겨울이라 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심어진 장미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 같았습니다. 그 장미는 아내가 좋아했던 꽃입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강 회장이 하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 가지들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년 5월이면 붉은 꽃들로 가득했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은은 좀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시금치나물과 콩자반을 만들었습니다. 밥도 윤기가 나도록 정확한 물의 양으로 지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은 마음이야. 정성을 들이면 먹는 사람도 느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음식을 만들 때 진심을 다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하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굶으면서도 하은만큼은 배불리 먹이려 했습니다. 강 회장은 저녁을 먹으며 하은의 음식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생선구이는 간이 딱 맞았고 된장찌개는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식사하면서 밥이 이렇게 맛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은의 대답은 늘 짧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묻는 것에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는 깊은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방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강 회장은 까다롭지 않았고
오히려 외로워 보였습니다. 큰 집에 혼자 살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진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하은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은과 강 회장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하은이 준비한 식사를 강 회장이 드시고 오후에는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은 점점 하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습관들, 청소하는 방식, 음식 만드는 법 등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은 씨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셔서 익숙합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세요? 쇼팽의 야상곡을 좋아합니다. 특히 9번, 2번. 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곡은 서미숙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고 때로는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곡은 참 아름다운 곡이죠. 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은의 얼굴, 말투, 습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미숙과의 기억들도 되살려 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은도 자신의 방에서 강 회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사업가라기보다는 외로운 노인에 가까웠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진 채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아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사진 한 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사진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강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 회장의 모습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고 활기차 보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하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며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진, 당신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강 회장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인은 제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 상황으로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미 약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이었고 사업상 중요한 연결고리였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니, 그분을 떠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시죠? 하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아마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은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너무 선량했기 때문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원망받아 마땅한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선량했던 여인을 자신이 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아버지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하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하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챙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가끔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도 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딸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은과 강 회장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창동 저택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석, 강 회장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제이건설의 부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강 회장을 닮았지만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강태석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십니까? 하은은 그 순간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목소리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서 1층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석아, 갑자기 웬일이냐? 아버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때문에요. 강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자주 의견 충돌을 빚었는데 특히 사업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무슨 소문 말이냐? 아버지가 요즘 그 여자에게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소문입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의도라니 무슨 말이냐?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에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혹시 재산 문제에 영향을 주려는 건 아니시죠? 그 말에 강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냐? 아버지, 저는 걱정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에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온 건지. 그때 하은이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강태석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석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예리했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가사 도우미군요. 네, 서하은입니다. 어디서 뭘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하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태석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이는 26입니다.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젊지 않습니까? 경험도 부족해 보이고 나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든다. 일도 잘하고 성실하다. 하지만 아버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은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실례하겠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강태석이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말이에요. 하은은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강 회장이 누구인지 알고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입니다. 정말요? 평창동 단독주택이라는 정보만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강태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태석아. 그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는 너무 선량하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갖 사기꾼들이 있어요. 부자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서 하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태석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이 돈이나 재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 1층에서는 부자 간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무슨 말이냐?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건 처음 봐요.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하은의 정체를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성실해 보여서 그런 거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와 이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강태석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 태석아, 그만하자. 나는 피곤하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태석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태석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늘 태석이가 와서 미안했습니다. 그 녀석이 좀 의심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 씨, 혹시 여기서 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저는 원래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하은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시선들, 의심과 편견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하은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은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한편 하은도 자신의 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석의 의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남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 GJ캐피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형인 강태석보다는 온화해 보였지만 역시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석아, 오랜만이구나. 형이 며칠 전에 와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지. 저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강민석도 형과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좀 더 세련되었습니다. 하은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하은 씨라고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음식 솜씨를 많이 칭찬하시던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님은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강민석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하은은 긴장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어느 지역이었나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천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남, 순천 쪽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천이라는 지명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천 참 좋은 곳이죠. 저도 젊을 때 그쪽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강민석은 아버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언제 순천에 가셨어요? 오래전 일이야. 사업 때문에. 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도 더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석은 형인 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뭔가 이상해요. 무엇이? 그 여자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순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 반응이 순천? 아버지가 순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형제는 전화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하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은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자녀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질문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강태석의 차와 마주친 것입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 씨, 잠깐만요. 네. 차에 타세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은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강태석은 차를 조용한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 둘러대세요. 당신이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은은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뭔가 있죠?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건지 알고 싶어요. 강태석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혹시 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재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하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사람이었어요. 강태석은 하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것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강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네, 강용진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강태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은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강태석은 그 편지를 읽고 더욱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고 내용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이별의 편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건가요?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였어요. 하은은 검사 결과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이복누이라는 말입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었고 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십니까?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말리셨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던 건지. 하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거군요. 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강태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은이 불쌍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 사람들이나 언론에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강태석은 하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아버지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싶어요. 강태석은 하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강태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하은 씨,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환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언제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하은은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강태석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누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석은 동생 강민석과 만났습니다. 그는 하은의 정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왜? 무슨 일이야? 그 하은이라는 여자. 우리 이복 누이일 가능성이 높아. 뭐라고? 강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것 같아. 확실해?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하더라. 세상에. 그럼 아버지는 아세요? 짐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 형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족들에게는 언제 알려야 할지,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등. 형, 일단 막내한테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유리에게? 글쎄, 그 애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강유리는 막내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갑자기 이복 누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미리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며칠 후 삼남매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유리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제이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남매 중 가장 감정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오빠들,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강태석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유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리야, 증거도 있어. 편지며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런 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강유리는 흥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던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리야, 진정해. 우리도 충격적이었어. 그 여자가 뭘 노리는 건지 뻔해요. 돈이나 재산이 목적이겠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대화해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유리는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설득으로 일단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반대예요. 아버지께 상처만 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야. 삼남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삼남매는 평창동 저택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들 왜 한꺼번에 왔냐?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강태석이 대표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은 그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아버지, 하은 씨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강 회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 권리가 있겠구나. 정말 그분이 저희 이복 누이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다. 강 회장의 확인에 강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유리야, 그것은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다. 실수라고요? 그런 걸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 유리야.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 확신했지.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냐?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고.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강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 왜 책임지지 않으셨어요? 강유리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너희 어머니와 약혼한 상태였고, 그런 건 핑계예요. 진짜 사랑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유리야, 그만해. 강태석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 여자분과 하은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강 회장은 딸의 말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2층에서 하은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삼남매의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란을 피운 것 같아서. 하은 씨, 강태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라니요? 지금처럼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강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 딸이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하은은 강유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유리는 하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네. 돈이나 재산은 생각 안 했어요? 전혀요. 강유리는 하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심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강 회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은아. 네. 이제 숨길 필요 없으니 편하게 지내거라. 저는 지금도 편합니다. 아니다. 내가 내 딸이라면 딸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서하은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은아.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어머니 성씨로 살고 싶어요. 강 회장은 하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강 씨 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하거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하은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고 삼남매도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유리는 하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은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옷이라도 새로 사드릴까요? 정말 괜찮아요. 강유리는 하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하은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강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은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혹시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 좋아요. 하은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태석은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하은 씨, 법적으로 아버지 딸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야 정당한 권리를. 저는 권리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 하은은 강태석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인정보다는 마음으로부터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하은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은아, 내 어머니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겠니? 하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누구든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가끔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곤 했어요.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지. 어머니는 아버지, 당신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죄스럽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망이라도 해줬으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했을 텐데.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다. 어떤 점에서요?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다. 진심보다 이익을 택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변명이야. 정말 사랑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함께 해야 했어. 하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어머니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너에게도.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했잖아. 어머니가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래도 강 회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지?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은아. 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하은과 강 회장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은은 강 회장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하셨어요. 카페? 네, 작고 아늑한 카페요. 좋은 음악을 틀고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파는. 그랬구나.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포기하셔야 했어요. 강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꿈도 포기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아, 내 꿈은 뭐니? 저요? 특별한 꿈은 없어요. 없을 리가 없지. 다시 생각해봐.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카페 말이니? 네,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카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강 회장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강 회장은 하은의 독립적인 성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삼남매는 하은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유리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은 언니, 이번 주말에 쇼핑 같이 할까요? 괜찮아요. 언니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정말 괜찮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자매잖아요. 자매끼리 쇼핑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강유리의 적극적인 제안에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그럼 더 해야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국 하은은 강유리와 함께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보고 화장품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언니, 이 원피스 입어보세요. 너무 비싸요. 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자매잖아요. 하은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리 씨. 언니, 왜 자꾸 유리 씨라고 해요? 그냥 유리라고 하세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언니,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강유리의 진심 어린 말에 하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도 나름대로 하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은 씨, 혹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일할 수 있어요. 강민석은 하은의 자립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강태석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그는 하은이 완전히 가족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은 씨, 혹시 법적인 문제나 서류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견학도 환영이에요.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언젠가 마음이 바뀌시면 하은은 강태석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은 조금씩 이 가족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 어머니 무덤에 같이 가면 안 될까? 하은은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분께 인사드리고 싶다. 하지만 왜 안 될까? 하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만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볼까요? 고맙다, 하은아. 그 주말 하은과 강 회장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무덤 앞에 선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왔다. 하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내가 혼자서 이렇게 좋은 아이로 키웠다니.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은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하은과 강 회장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창동 저택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용진 회장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간 포커스 김 기자입니다. 인터뷰 요청차 왔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기자와의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최근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 말에 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숨겨진 딸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기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하은 씨라는 분이 회장님 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분이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이. 강 회장은 모든 질문을 거부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은은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아버지께 피해가 될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하은아, 내가 내 딸인 건 사실이야. 숨길 이유가 없어. 그래도 회사에 영향을 줄 수도. 강 회장은 하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한 건 나야. 그때 강태석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론에서 기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강태석은 손에 든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이미 관련 기사의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CJ그룹 강용진 회장, 숨겨진 딸 공개될까?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40년 만에 드러나나. 하은은 그 기사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정보를 흘렸을 거야. 강태석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긴급 가족회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강유리가 물었습니다. 일단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할 것 같아. 강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인정할 거예요? 아니면 부인할 거예요? 부인할 수는 없어. 이미 증거도 있고. 그럼 인정하는 수밖에 없네요. 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가 문제야. 삼남매는 오랫동안 토론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은 언니, 언니 생각은 어때요? 강유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언니도 당사자잖아요. 저는 정말 상관없어요. 다만 아버지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은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강유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결국 가족들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은의 사생활은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CJ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강용진 회장의 개인사에 관한 사실 확인. 강용진 회장은 과거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은 하은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은, 26세, 서울 동작구 거주. 어머니 서미숙, 작년 암으로 사망. 평창동 저택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 중. 하은의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안 돼.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은아, 우리가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추문, 40년 만에 드러난 불륜의 후가, 재산 상속 논란 예상, 특히 재산 상속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하은이 강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은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하은아, 신경 쓰지 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강유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니, 우리만 알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CJ그룹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가가 5% 떨어졌습니다. 강태석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왜? 하은 씨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 하은 씨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강 회장은 답답했습니다. 하은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하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은 씨가 공식적으로 상속권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하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은아,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하은은 즉시 법무팀을 통해 상속권 포기 의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하은, 강용진 회장 관련 모든 상속권 포기,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자발적 결정.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하은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외출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은 씨, 강 회장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상속권 포기 진짜 이유는 뭔가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은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은은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떠나고 싶어요. 하은아,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가려고?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강 회장은 하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줄어들 거야. 정말일까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하은은 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은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하은의 숨겨진 과거, 어머니 서미숙의 젊은 시절, 순천에서의 운명적 만남. 기자들은 40년 전 강 회장과 서미숙의 연애사까지 캐내어 보도했습니다. 1986년 순천, 운명의 만남.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선택한 남자. 홀로 딸을 키운 여인의 숭고한 사랑. 이런 기사들은 마치 멜로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자신과 어머니의 인생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은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했던 삶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때 강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울고 있어요? 유리야. 언니, 어머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요? 화내시겠죠. 조용히 사셨는데.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 언니가 드디어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강유리의 말에 하은은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고마워, 유리야. 하지만 언론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은이 차를 끓여 서재로 가져가니 강 회장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은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강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수술 중이라고.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강유리가 하은을 위로했습니다. 쟤 때문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하지만 하은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나실까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강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하은은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강 회장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은 언니, 집에 가서 좀 쉬어요. 괜찮아요. 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괜찮아요. 하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강 회장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강 회장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강 회장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하은은 매일 병원에서 강 회장을 돌봤습니다. 재활 치료도 함께하고 식사도 도와드렸습니다. 하은아, 너 힘들지? 전혀요. 저는 괜찮아요. 고맙다. 정말. 강 회장의 건강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용진 회장 위독, 딸 하은 씨가 간병, 혈육의 정 확인된 감동적 장면, 재벌가의 숨겨진 가족 사랑. 이번에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은이 강 회장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기자들이 자꾸 와서. 상관없어. 내가 있어야. 내가 힘이 나. 강 회장은 하은이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몇 주 후 강 회장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하은이 덕분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워낙 건강하셔서. 하은아. 네.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 저도요. 정말 아버지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삼남매도 하은을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은 언니, 언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쓸 뻔했어요. 강유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볼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언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민석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은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저도 의지하고 있어요. 강태석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은을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은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으시죠? 아직은. 왜요? 이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은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강 회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은이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다. 재활 운동도 하셔야 해요. 응. 함께 하자. 하은은 매일 강 회장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팔다리 운동, 언어 치료까지. 하은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버지가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 강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속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강용진 회장 후계자는 누구? 하은 씨도 상속 대상인가? 지제이그룹 경영권 향방 주목.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하은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속권 포기 의사를 다시 확실히 밝힐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 뜻대로 하면 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
강 회장은 하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강용진 회장님과 관련된 어떤 재산 상속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받아들여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은의 담담한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 돈보다 사랑을 택한 딸, 재벌가의 새로운 전설,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포기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것. 나중에 마음이 바뀔 가능성. 완전한 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상처받았지만 가족들이 믿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겨울, 강 회장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재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하은아, 나는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강 회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족들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 말에 하은은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육부 결말 마이너스 진정한 가족. 강 회장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태서가, 네 아버지, 회사,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은이를 잘 부탁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석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민서가, 네 아버지, 너도 하은이 힘이 되어줘. 네 아버지. 유리야, 네 아버지. 하은이를 진짜 언니처럼 생각해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유리도 울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네 아버지. 고맙다. 정말. 아버지, 내 어머니께 잘 전해다오. 무엇을요? 사랑했다고. 정말 사랑했다고. 네. 그리고 미안했다고. 하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아버지, 사랑한다. 내 딸. 그것이 강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용진 회장은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하은은 상주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삼남매의 권유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도 아버지 딸이에요. 당연히 상주 역할을 해야죠. 강유리의 말에 하은은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은이 어머니 이름으로 보낸 화환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서미숙. 하은은 어머니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삼남매에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은에게도 일정 부분을 남겼습니다. 서하은에게 지제이 문화재단 이사장직과 함께 운영기금 50억 원을 기탁함. 이는 그녀의 어머니 서미숙을 기리고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뜻임. 하은은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지만 저는 언니, 아버지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셨어요. 강유리가 설득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언니가 맡으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도 하은 씨,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강태석도 권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일에 써주세요. 결국 하은은 강 회장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지제이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장학금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 서미숙 어머니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대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하은은 정기적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강 회장의 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빠들과 유리도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삼남매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은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와요. 강유리는 하은을 자주 초대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언니 혼자 사는 거 걱정돼요. 나도 그래요. 하은 씨,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강민석도 걱정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하은은 여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오래된 꿈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카페를 여실 거예요? 강유리가 신나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에요. 어디에 낼 거예요? 상도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한 곳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은은 재단 일과 병행하면서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숙이네로 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벽에는 어머니와 강 회장의 사진도 걸어두었습니다. 카페 오픈 날 삼남매가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언니 정말 멋져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은은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정성입니다. 하은은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미숙이네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서미숙 씨와 관련이 있나요?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아, 그럼 당신이 미숙이 딸이군요.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요. 옛날 순천에서 함께 일했거든요. 노인은 어머니의 옛 동료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들려주세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밝고 친절했죠.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은은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미숙이가 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예쁘고 착하다고. 정말요? 그럼요. 딸 때문에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카페에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미숙이 딸이구나. 어머니 닮았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하은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하은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은 씨? 네. 저는 순천에서 온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알고 있어요. 하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1986년에 순천에서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 선생은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죠.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셨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태어난 후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당신 때문에 살 이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가끔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몰래요. 정말요? 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요. 하은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째 되는 해 하은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숙인의 장학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강유리가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회까지 만드시다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삼남매 모두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장학회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하은의 뜻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학금은 서미숙 어머니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서미숙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딸을 키우신 분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딸을 키우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은은 그런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기뻐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하은은 꽃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도 생겼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워요. 마지막에 저를 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덕분에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났어요. 하은은 평온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강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부모님 성묘하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언니 카페가 올해의 사회공헌 카페로 선정됐어요. 정말? 네. 장학회 활동이 인정받은 거예요. 하은은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기억이 말하지 못한 진실은 결국 침묵 속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냈다. 하은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는 어머니이고 하나는 아버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을 안고 살아갈 하루가. 그렇게 하은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이 말하지 못한 진실은 마침내 사랑으로 꽃피었고 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